구독과 좋아요는 유인이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다니는 아재 우기도령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응급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응급실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팁 같은 거를 오늘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응급실을 가셨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나 먼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나보다 늦게 온 환자를 먼저 봐주는 경우도 보시고 해서 좀 화가 나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보는 순서는 오는 순서가 아니라 환자의 응급 여부에 따라서 먼저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온 환자라도 굉장히 좀 증상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진짜 위독한 환자일 경우에는 이 환자를 먼저 보는 것이 응급실에서의 어떤 진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응급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가요? 나는 굉장히 배가 아파서 왔는데 내가 응급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응급에 대한 정의를 정의해 놨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 약물 가다 복용에 따른 중독, 그 다음에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 복증, 흔히 아빼라고 얘기하는 맹장이라든지 계속되는 출혈, 각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 증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을 아무래도 먼저 진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응급실의 진료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응급실에 가면은 원무팀에 가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환자가 지금 응급한데 뭐 접수하는 게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병원 모든 시스템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착하자마자 원무팀에서 환자를 접수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어떤 치료에 대한 코드를 넣어줘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접수가 끝나면은 이제 간호사실에서 간단하게 아픈 곳을 묻고 그 다음에 맥박과 같은 기본적인 바이탈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응급실에 어떠한 베드, 자리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누워 계시면은 인턴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먼저 문진을 시작합니다. 이 문진은 구두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촉각, 그러니까 아픈 곳을 누르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떤 피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블러드 테스트라는 어떤 처방을 넣어서 피검사를 하고 또는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인턴 선생님께서 진료를 좀 보셨는데 아무래도 이 환자분은 좀 더 진료과에 경험이 많은 전공의 선생님이 보셔야겠다라고 싶으면은 다시 전공의 선생님의 호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전공의 선생님이 내려와서 인턴 선생님이 물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게 전문적인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한 과정이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전공의 선생님이 오시면은 환자의 상태를 다시 판단해 가지고 장치 검사라고 하는 CT, MRI 같은 거를 촬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입원을 시킨다든지 긴급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실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 자체가 응급 증상이 아니었을 경우 응급관리료라는 것을 약 6만 원 내외 정도 되는 비용들을 전액 다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칼에 손을 비어서 피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응급실에 왔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증상은 사실 응급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응급관리료라고 하는 비용을 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어떤 서양 의료 체계 시스템의 어떤 진료 시스템인데요. 무조건 어떠한 검사를 해야지만 이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고 왔을 때 배가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복부 CT도 찍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떤 검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관리료를 전부 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관리료라는 거로, 응급실 감이라를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을 응급관리료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상 이제 오늘 응급실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마지막 시간은 약간 팁으로 제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오늘 응급실 관련 팁은, 자, 응급실에 굉장히 응급한 상태로 왔는데 깜빡하고 제가 카드나 어떤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까지 다시 가서 내가 그거를 갖고 와야 되나?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응급실에는 응급실 환자 대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 가족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고요.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가진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지휘로 미납 확인서라는 걸 하나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응급 환자의 경우 당연히 돈이 없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정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